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어, 엊그저께부터 해가지고 어저께 이제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실은 이제 패드 와치에 이제 중요한 항목이 하나 여기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는 이제 동결이란 부분이 하나 들어가게 됐고 또 하나는 0.25% 그리고 여기는 그냥 0% 인상. 그래서 이거는 동결. 현재로서는 25% 동결 발표할 가능성이, 그리고 0.25% 발표할 가능성이 74.5%.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0.25% 금리 인상을 하면 금융시장은,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은 패닉할 거야 라고 유추를 또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SVB가 자 실리콘밸리 은행을 일시적으로 막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공포라는 단어가 우리 대중들한테 자리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이 와중에 코인 가격은 사실 슬금슬금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 물론 26,500달러인가? 예, 여기를 찍고 또 잠정적으로 하락을 한 건 기정사실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공포 속에 상승했다는 자체. 예. 그래서 어쨌건 현물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냥 여기서 뭐 비약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의미를 잘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막 이런 공포감이 아직까지 예, 사라지지 않은 현재 상황, 그리고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비트코인 강세장 전 1만 달러까지 하락 가능성, 뭐 이렇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런 뉴스에 우리 대중들은 흔들릴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이런 뉴스나 본인의 개인적인 부정적인 견해를 미디어를 그거를 가져와서 거기에다 이제 감정이입을 하고 논리를 이입해서 흔들죠. 예, 흔들죠.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보다 시장이 불안할 때는 그게 더 사실은 먹혀요. 왜 기자들이 이런 기사나 아니면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시장의 공포감이 막 이렇게 조성됐었을 때 부정적인 어떤 그 발언을 하는 게 조회수 빨기에는 더 좋거든. 예. 근데 대중들은 어쨌건 거기에 넘어가서 위믹스에 넘어가듯 흔들흔들거려가지고 또 손절하고 나간 사람들, 그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리고 2023년 3월 12일 날 뭐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EDXM 리플 상장 안 한다, 공식 확인. 그러면은 리플 상장 안 하니까, EDXM에서 리플 상장 안 하니까 XRP 끝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EDXM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대 금융사들, 미국을 위시한 월가의 그런 금융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EDXM이라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냈죠. 자, 예전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되는 게 뭐 리스트가 있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뭐 리스트는 공개돼야 그 의미가 있는 거고,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확정돼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자, 확정돼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XRP의 상장에 관한 거는 아직까지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것에 관한 실마리가 안 풀렸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지, 명확성이 나오면 상장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 농락 당하실 필요가 없고 뭐 이런 식이죠. 증권성 논란 의식해서 뭐 그런 기사를. 근데 뭐 우리 대중들은 그런 기사를 보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EDXM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 이용 불가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기관 투자가들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개입해서 계좌를 틀 수가 있고, EDXM은 출범 예고 때 미국 내 개인과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안전하고 빠르고 효율적인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초반에는 얘기를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EDXM 출범 예고 당시와 달리 개인 투자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여기서 라이트코인하고 BCH는 쓰레기다. 인정 안 해준다. 한국에서 이제 상장 폐지를 당했고 비케는 대중 인식이 거의 없죠. 트렌드 자체가. 근데 ETF로 빠르게 들어가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 이 4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아마 그러실 수도 있어요. 비트하고 이더는 이해가 가는데 라이트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어떻게 거기 갈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실 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확률상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개돼지 유튜버들이 오락가락해서 뭐 이 코인 쓰레기라고 얘기했다가 ETF 상승하면 바로 180도 회전해서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렇게 또 찬양을 하겠죠. 그래서 똑똑한 시청자와 똑똑한 투자자는 일관성이라는 거를 항상 이것을 중심에 두고 항상 봐야 돼요. 뭔가 기사를 보실 때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바쁜 일상 속에 내가 집중을 못하면 이 사람이 1년 전에 2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모르죠. 그 사람의 진가를 모른다는 거죠. 그냥 쉽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건 그래요. 자, 위메이드 상장 자회사 플레이 맥스 합병 추진 실적 안정성 키운다. 호재 기사가 오늘이구나. 오늘 아마 15일 날이라서 장영국 대표가 아마 암화를 진행할 텐데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16일, 17일, 18일, 19일, 20 며칠까지 아마 위메이드 그러니까 위믹스 관련한 어떤 그런 뉴스도 호재거리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예의주시해서 호재거리 기사가 나올 때마다 좀 매매를 잘 보시면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USDC도 하루 이틀 전인가 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뭐 서클사 얘기하면서 말이 되게 많았었죠. 이런 와중에 코인데스크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코인데스크에 이 기사가 나온 거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GBP 결제 가능. 자, 영국 IMF 국제통화 중에 기축통화 중에 하나죠. GBP는 미국 암호화폐 뱅킹 위기 속에 USDC 옵션 준비. 얼마 전까지 사람들이 톡방에다가 이런 기사를 그러니까 뭐 불안정한 기사가 나오면 항상 그 불안정한 기사를 퍼다 날라요. 그럴 때 이제 뭐 톡방에 예를 들어서 500명이 있으면 한 300명 정도는 제가 보니까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설레발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사를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보고 오히려 그때를 추매 기회로 인간지표로 삼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가 이제 막 이렇게 불안정한 시기가 왔을 때 불안한 기사를 막 이렇게 퍼다 날르면서 여러 명이 동조해서 와 어떻게 된다 뭐 서클사 뭐 파산한다 가상자산 시장 뭐 폭락 올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가 항상 제가 보니까 추매 기회더라고요. 얼마 전에 22,500원에서 700원 사이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좀 매집을 했었거든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DCG는 산탄데르 HSBC, 도이치뱅크 뭐 은행 실패 이후에 여전히 암호화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제네시스에 관해서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라고 저도 이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페이크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작년 말에 얼마나 많이 혼란스러웠나요? 저도 같이 막 이렇게 왜냐면 제 채널의 정체성 자체가 베리 실버트와 DCG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죠 거의. 그래서 아마 DCG의 GBTC가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ETF 그리고 그 나머지 코인들이 ETF 승인이 나면 저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재평가되는 시점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올해 안에. 여기 DCG, 뭐 산탄데르, HSBC, 도이치뱅크. 그래서 실버게이트랑 몇몇 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시그니처 은행,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 은행 등 파산을 하면서 사실 문제가 생겼죠. 근데 여기에 이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은행을 지금 DCG가 찾고 있는데 여기 산탄데르랑 HSBC, 도이치뱅크, 뱅크프로브, 브리츠뱅크, 머큐리, 멀티스, 뭐 그리고 3D 파이낸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보기엔 여기 두 개 은행 있죠. 도이치뱅크랑 HSBC. 여기가 눈에 딱 들어오네요. 이게 이 기사가 코인데스크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내보냈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요청한 회사가 블랙락이 있어요. 여기 블랙락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가상자산 운용사가 아니라 블랙락.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그죠? 레리 핑크 회장이 그렇게 스탠스가 있고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 다 이미 관련돼 있는 금융 회사들인데 거기에까지 이제 이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DCG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베리 실버트와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는 과연 향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부도나서 다 망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A16G 크립토 정책 책임자는 SEC가 완전히 통제 불능이라고 말했습니다. SEC 게리 겐슬러는 저는 그 사람의 뭐 일관적인 지금 뭐 모든 비트코인 빼고 모든 것이 증권이다. 스테이킹이 됐건 뭐 커스터디 서비스가 됐건 모든 것은 증권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SEC와 CFTC가 양분돼서 가상자산의 규제의 모호함을 해결할 거라는 거를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연기를 엄청 잘하는 연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를 욕할 수가 있지만 그것 또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CFTC는 나와서 뭐 가상자산은 이렇게 이런 코인들은 이렇게 규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뉴스가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SEC를 이용해서 뭐 증권에 관한 그런 뭐 관련된 코인들에 관해서 발표를 하겠지만 어쨌건 이런 시점이 조만간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머지않은 시점 내에. 자, OECD 한국 건보료 매우 특이 정부나 국회 통제받아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가스공사랑 이제 한전이 민영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전에 지속적인 가격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이제 추가가 됐네요. 여기 건강보험.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말도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분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엄청 많이 내요. 그리고 이런 건강에 관한 서비스가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해외 이민자들이 안경을 맞춘다거나 몸에 무슨 수술을 한다거나 뭐 중요한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때 한국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먹고 살기 힘든 시절로 들어가는 와중에 가스공사와 한전이 민영화가 되고 만약에 여기 건강보험 이 재단도 여기도 국민건강보험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차를 두고 민영화가 되면 엄청난 고통이 서민들한테 아마 따르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시간 프레임을 두고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전락을 하겠지만 이런 얘기하면 아마 저한테 그럴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예언자냐. 네. 근데 그거는 시간이 흘러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근데 여기 이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기금화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사이 건보 재정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예, 여기 그래서 뭐 올해 1조 4천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 전환된 건보 재정은 향후 급속한 속도로 악화돼 현재와 같은 건보 지출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면 건보 누적 적자가 2070년까지 7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가격 인상하겠다는 얘기죠. 예. 일단은 가격 인상을 해요. 가격 인상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다 보면 대중들이 이제 여기다 대고 이제 불평 불만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한전하고 가스공사가 해왔던 행태를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그대로 이제 그 프레임이 가는 거죠. 이제 민영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한국이 살기 좋은 이유가 사실은 이 건강 보험에 관해서 이 의료 서비스에 관해서 되게 좋았던 건데 이것도 또한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민영화가 된다면 아마 엄청난 파란이 불 겁니다. 서방 반러 전선에도 러시아 편드는 나라 오히려 늘었다. 공중파에서는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분쟁을 통해서 망해간다. 루브라는 폭락했다. 러시아는 끝났다. 뭐 푸틴은 뭐 건강 이상설이 돌고 그런 얘기들만 많이 나오는데 그 뉴스 중에 과연 100% 진실이 과연 실제로 몇 프로일까요? 예. 다 서방 미디어, 가디언이나 아니면 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데 CNBC에서 서방 미디어 위주로 기자들이 기사를 쓴 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오히려 일본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사실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뭐 여기 보면 브릭스는 당연한 거고 오페크 플러스 오페크부터 해가지고 영역을 확대해서 아프리카에서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의미를 사이드에 두고 거기 중심에는 중국이 있어요.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재 와중이고 이것도 사실은 중국하고 관련이 있어요. 카카오 SM 인수 성공, 초거대 엔터사 탄생. 자, 이 얘기. 자, 과연 앞으로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이거를 끝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현재 상황에서 뭐 이럴까 저럴까 폭락장이 온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과연 홀딩하는 사람이 2023년에는 가장 큰 수익률을 걷어갈지 아니면 4848을 반복하면서 뭐 본인의 유능한 트레이딩 실력을 자랑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을지 그 결과가 나오겠죠. 자,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기대되는 현재의 시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